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놓고 정치권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수 진영은 공개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가 어제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제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300건 무려. 네. 삼성 지원 의혹부터 뭐 보수 단체 지원,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등 국정농단 이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먼저 어제 그 공개된 문건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밖에 없는데 그 300건의 문건 중에 청와대가 공개한 거는 사실은 내용을 공개한 건 좀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금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특히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것이 누가 작성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 작성을 했는지 어떤 정황에서 작성을 했는지는 지금 어제 공개한 청와대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메모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거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네. 박근혜 정부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고 박근혜 정부는 이거를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네. 삼성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이 과연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가진 걸로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누가 왜 언제 작성을 했는지가 규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검토를 하고 만약에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네. 아마 재판부에 낼 텐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좌우간 청와대가 이 문건을 공개한 거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네.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어제 예고를 하면서 이거는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할 만한 내용이다. 내용은 가르쳐주지 않고 생중계를 해라 해서 생중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역시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을 청와대가 공개했는데 역시 네.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생각을 청와대가 좀 갖고 공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뭐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또 특검을 받고 뭐 네. 탄핵 그 진행 과정에서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건의 파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러한 문건들이 그야말로 어떤 몇 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방치된 채로 캐비넷에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 박근혜 최순실 그 국정농단의 어떤 그 행태들이 비서실과 민정수석실 여러 군데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서류까지도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파쇄하고 없앨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이제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 심지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아마 복사본이 많았다는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준비했다가 채 논의 못하고 넘어갔. 그런 문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전체 논의의 사항인지 아니면 내부 준비 사항 하다가 그것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그대로 창고에 쌓여 있던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시점으로 보니까 2014년 6월 시점이라고 하는 말은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그 김영한 고 민정수석실 밑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일했을 때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014년 6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문체부 장관 청문회 시절에 말하자면 그 최순실 통해서 말하자면 그 비서실장과 총리 공간에서 이렇게 모임을 했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번 그 재판에 연관돼 있는 삼성 문건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문체부 관련된 일과 관련된 어떤 네. 부수적인 특히 말하자면 블랙리스트 관련된 예. 문화부 문제라든지 네. 이제 실제로 역사 교과서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이전 정권에서 가졌던 또 말하자면 우익 그 지원 단체 문제는 네. 아마 정경련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이 문건의 파장이 얼마나 많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하신 좀- 것처럼 뭐 사법적인 측면 지금 네네. 재판이 진행되고 네.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전국을 요동치게 만들 공산도 분명히 있어요. 벌써 정치권의 시각이 네.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일단 여당은 국회 운영위 차원의 진실 규명을 하자 이러면서 네. 제안을 했지만 어쨌든 보수 야권이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왜 지금 문건을 공개하느냐? 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보수 야당이 말하는 정치적 의도.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야당이 뭐 그런 주장은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문건을 7월 3일 발견을 했어요. 예. 그리고 7월 5일 날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난단 말이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인력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문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어제 7월 14일 공개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그 사이에 대통령 귀국하시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문건을 검토를 하고 어떤 내용을 공개할 건가에 대한 서로 논의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어제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공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거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보고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11일 동안 이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네. 그리고 마침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재판에 증인으로 안 나오겠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나와서 깜짝 증언을 삼성과 했죠. 최순실 씨 어머니, 자기 어머니 최순실 씨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한 시점이 있었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왼쪽 다리 불편해서 재판 출석 안 하다가 재판 출석한 시점에 이 문건 공개가 이루어졌고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개인 자격으로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개인 자격임을 강조하면서 네. 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또 증언을 하니까 공교롭게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의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청와대가 그 300건 문건을 전부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선별을 해서 공개했고 또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야당은 뭐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수는 있다고 보고요. 네.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시점이 2014년 6월은 그로부터 1년 동안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뤘던 장관 인선과 관련된 자료고요. 예. 이 300건 문건이 다 해당되는 것들은 2013년 3월부터 예. 2015년 6월까지니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 있었던 건데 흥미로운 것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거는 주로 경제수석실 안종범 전 수석 이쪽이 다뤄왔는데 경제수석실에서 다뤄왔는데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기는 삼성 문제는 모른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건이 발견된 내용. 네. 그다음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지시를 하고 또 문체부 장관으로 가서 이게 내려간 계통이었는데 역시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모 파악은 좀 해야 되지만 네. 좌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부터 상당히 실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현재 조금 더 보강 수사 진행 중인데 예. 이 문건들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그 수사를 더 강화하는데 아마 쓰이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보수 야당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왜 11일 동안이나 묵혀뒀다가 뒤늦게 공개를 한 것이냐. 이러니까 어제 그 박수현 대변인이 그랬어요.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했다. 네. 일리가 있는 해명이라고 실제 보시나요? 법리적인 검토도 필요했고 예.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그 G20 행사를 하고 돌아오신 때가 7월 10일입니다. 네. 10일 날 사실은 그날은 이제 꽉 막힌 국회 때문에 일을 거의 안 하셨고 네. 11일부터 사실 안보회의 중심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말하자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화요일 날 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된 거는 수요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이에 법리적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이 시점을 정해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네. 주요한 아젠다에서 아마 이렇게 대통령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인사청문회나 추경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이 14일 정도에서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그 청와대는 조금 뭐 제가 보기엔 성급했던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이 네. 이 문건과 관련해서 누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를 좀 파악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한테 이 문건의 내용을 전혀 문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가 재량껏 검토를 해서 밝혔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다음 달 초면은 결심 공판이에요. 네. 그리고는 다음 달 중순경이면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충분히 갖고 공개를 한 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누가 언제 무슨 의도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알려고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밝혀냈다면 그거 갖고도 또 빌미를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논란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의 삼성 경영권 관련 문건은 이게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해놓고 이게 자필로 쓴 어떤 사람이 자필로 쓴 메모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공개하기 전에 어떤 경위로 이런 문건이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깥에서 누가 이렇게 써가지고 민정수석실에 줬을 경우는 청와대가 이런 문건을 공개하면 굉장히 성급했던 거고 청와대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공개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시점으로 보면은 갈수록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다 보면 그 어떤 시점에 해야 되는지가 더 어려워질 수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정치적 공세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늦어지면 왜 이따 더 터뜨리냐. 그때 네. 발견됐는데 이런 네.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지만 그 시점에 일단은 밝혀놓고 뭐 토론해 가는 것 뭐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공개 시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제일 가장 큰 관심 이번 문건이 이제 소위 국정농단 사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없냐. 아까 우리 이 의원님도 그렇고 김 의원님도 다 말씀을 하셔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뇌물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거는 뭐 또 수사를 해야 되고 선우를 가르쳐야 되고 어느 정도 논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보강적인 자료들을 짜 맞춰야만 이제 완벽하게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에 관련된 부분의 일관성이라든지 실제로 맥락이라든지 시점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 현재 진행되는 어떤 그 재판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보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또 물론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뭐 율사가 아닌 입장에서는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어떤 실체적인 진실로서의 말하자면 그 증거물로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특검팀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300건 문건 받아서 이제 검토에 막 들어갔는데 우리가 공개된 문건에는 이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의혹으로 보이는 그런 거 말고도 또 이제 이해가 되는 게 그동안 국정농단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리스트였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보수 우익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의혹이 보이는 그런 문건들도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건 내용에 보면 건전한 보수권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문화 융성 기반도 마련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블랙리스트하고 반대로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 단체들은 뭐 지원을 더 많이 하는 네. 이런 내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짐작을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이 문건에 의해서 이게 됐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본인에 적용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건들이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 하나의 정황 증거로 판단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이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시점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문건 공개로 이번에는 국민의당으로 좀 가보죠. 오전에 이제 검찰이 김인원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다시 소환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 전 부단장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한 10분 동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윗선 개입이 없었다. 계속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상식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의원님 마찬가지지만 선거를 해보고 제일 큰 선거가 대통령 선거이고 네. 대통령 선거에 말하자면 5월 5일 정도라고 하면 제일 막판에 제일 중요한 아젠다, 즉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한 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순한 선거 기구 속의 하나의 기구인 공명선거 추진단 내부에서 부단장이 알아서 이 문제를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윗선에 대한 확인 여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예. 실제로 단장을 모르는 일을 부단장이 하면서 그 문제를 후보가 직접 물어볼 정도로 말하자면 문준영 말하자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날카로운 쟁점이 되었던 네.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이제 조작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것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중앙 단위에서 네. 심지어는 박지원 대표까지도 말하면 조작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 문제를 터뜨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어떤 강압적 수사, 뭐 무리한 수사를 떠나서 자연스러운 수사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를 할 경우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 네. 뭐 안철수 전 후보도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당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윗선까지 네.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미 뭐 국민의당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네. 그것들이 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당 지지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네. 있는 건데요. 지금 검찰은 바로 그 윗선 문제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인원 부단장의 경우는 오늘 소환을 해서 아마 이준서 씨 오후에 소환했기 때문에 대질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다음 수석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걸로 보이고요. 네. 이분들을 조사한 다음에 이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을 소환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준서 씨에 대해서는 결국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5월 5일 시점, 그러니까 공개를 했던 시점 전까지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작됐을 가능성을 본인이 알았을 수 있는데 일단 써먹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5월 5일 이후 공개한 시점 이후에 특히 5월 7일의 경우 이준서 씨가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봐서 네. 공개한 이후에는 이준서 씨는 조작됐음을 알았을 가능성, 그래서 그 확정적 고의까지 적용을 했던 예. 것 같은데 네. 이 이준서 씨한테 적용된 혐의를 과연 지금 김인원 부단장, 김성호 수석 부단장 또 나아가서 이용우 단장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공명선거 요 추진단 전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5월 5일 날 공개를 했는데 5월 1일 상황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박지원 전 대표는 통화는 했는데 본인의 전혀 기억이 없다는 거고 통화 기록상 보면 36초 통화한 거로 나와 있는데 예. 문자로 이와 관련한 걸 보냈으니 확인을
해보시라는 문자였는데 문자를 안 열어봤다는 거고 박지원 전 대표는 자기는 소위 말해서 이거를 써먹어라 하는 계통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통화한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까지도 한번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윗선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오늘 김인원 전 부단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에 나오면서 문준용 특검법을 정말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따져보자 그러면서 특검법을 이제 발의했어요. 근데 당 안팎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갤럽 여론조사 금요일마다 나오는데 국민의당 지지율이 여전히 꼴찌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좀 다른 문제죠. 문준용 씨가 특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하고 그 문제를 조작해서 당에서 뭔가를 선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의원조차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사실은 규명해야 되죠. 문준용 사건도 규명할 뭐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건 국민의당에서 우선은 자기 당이 전체적으로 뭐 안철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공명선거를 했죠. 헌정질서상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선 책임지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이 먼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양비론적으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매끄럽게 보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어찌됐든 저희가 잠시 조금 전에 이제 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금 3주째 고공행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아직도 임기 초반이고 뭐 소위 미국식으로 말하면 허니문 기간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크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잘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직후에 독일에서 G20 정상회의를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고 국민들이 사실 보수 진영에서 좀 불안감을 갖고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도 좀 불식시키는 데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는 배치를 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진영의 우려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가 됐습니다. 지금 뭐 추경안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두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대리 사과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를 하면서 꽉 막혔던 전국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정부조직법 추경안 이게 통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은 했는데.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갈 길이 많죠. 그리고 이제 날짜가 많지 않습니다. 18일 날 본회의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5일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또 야당이 자리는 들어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정원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기조는 여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의 추경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원래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대한 어떤 그 안들이 많이 깎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추경안 자체를 상정하지도 못하고 아예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첫 단추에서 문재인 정부의 아픔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라고 하는 협치라고 하는 구조는 정부 일방적인 구조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소 많이 원안에서 좀 후퇴하더라도 그 자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예결위 자체 50명에 통과하는 것도 실제로 현재 있는 원안 가지고는 25명이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현실을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적으로 축소된 추경안이라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타임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청와대가 대리 사과까지 하면서 일단은 논의의 장으로 야당 의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조금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추미애 네. 대표 같은 경우, 네.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당청 관계 소해설부터 해서 엇박자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 대표 이미지가 약간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뭐 체면 손상도 상당히 컸고 예. 또 여당 대표는 굉장히 사실은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하는 자리인데 네, 추미애 네. 대표가 오히려 전국 경색을 만드는 그 주된 원인을 제공한 분으로 작용을 했고 국민의당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 이유미 씨 음성 파일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머리 자르기라는 사실은 그 정치인들이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좀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당을 더욱 자극을 했고 네. 다른 야당까지 자극을 했는데 이 문제를 추미애 대표가 본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내가 좀 말씀이 과했습니다 하고 본인이 풀었다면 네. 그리고 야당을 추경 예산안 논의의 이 장으로 본인이 끌어들인 데 역할을 했다면 추미애 대표는 떴는데 네. 정치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본인이 오히려 발로 걷어찬 셈이 됐고 임종석 실장이 대리 사과를 하면서 또 추미애 대표하고 임종석 실장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굉장히 아마 좀 상했던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국민의 눈에서 보기에 추미애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대표가 그러면 안전히 정치적으로 뭐 지금 앞으로 더 재기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 본인이 하기에 달려 있는데 그럼요. 추미애 대표의 어떤 캐릭터하고 성격상 네. 저렇게 자꾸 강공으로 가는 저런 모습들이 또 나온다면 추미애 대표는 더 어려운 그런 궁지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원 전략을 좀 잘 구사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18일 날 우리가 추경안 의결을 앞둔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19일 날 이제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점심을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전국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번 한 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